자, 우리 당사자 그 신청에 의한 그 신청주의죠. 원칙은 당사자, 권리자, 의무자, 당사자 공동 신청, 이렇게 공동, 당사자 공동. 그 다음에 출석해야 되죠. 이때 우리 출석은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 출석해야 됩니까? 매수자만 출석하면 됩니까? 둘 다 아니고 매수자만. 출석은 신청은 당사 신청. 당사자 공동 신청 하면 되고, 그다음 법 등기소의 출석은 권리자만 출석하면 돼요. 근데 이제 권리자만, 즉 매수인만 출석해서 등기 신청을 하되 위임 받아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필증이 필증 또는 옛날엔 정보, 이게 멸실되고 없다면은, 멸실된 경우는 출석하든지, 이때는 의무자가 출석해야 돼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의무자인 매도인 출석.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증을 의무자 부분에 공증을 받든지, 세 번째는 확인서면을 확인정보 요걸 첨부를 하든지, 셋 중에 어느 하나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저한테 팔았을 때 원칙은 매수자인 저만 출석해서 등기 이전해 가면 됩니다. 자, 거기 신청은 당사자 다 출석은 할 필요 없다. 신청은 당사 신청이다. 그 다음 출석은 의무자가 원칙은 출석할 필요 없다. 위임받은 대리인만 출석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 필증 정보가 멸실되면은 재발행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재발행이 안 됩니다. 그럼 필정보는 재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직접 매도자로서 등기소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이 바빠가지고 못 가시게 되면은 법무사나 변호사의 확인 서면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 정보. 또는 공증사무소, 즉 변호사입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하여 공증을 받든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예. 이때 우리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사와 변호사입니다. 자격 대리인입니다. 확인서면 비용소야 한 4, 5만 원 할 거예요. 별도로 비용 듭니다. 이게. 자, 일단 뭐고 이 출석이고, 신청은 당사자, 출석은 당사 출석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강제 신청이다. 거기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우리 등기 신청을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라고 의무적으로 규정은 돼 있지만은 그것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걸 뭐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 과태료는 X, 과태료 부과는 X. 만 시험에 과태료 부과한다 하면 틀렸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자, 200페이지에 강제 신청이라고 돼 있고, 즉 전부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건물도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근데 그걸 위반했다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권리관계 해가지고 소유권 보호전도 그 별표 3개 놓으시고요. 자, 1번에 만약 여러분들이 건물을 처음 신축하셔가지고 신축 건물에 대하여 보호전 등기를 안 했다고 해서 역시 뭐 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보호전 등기 아니죠.
아까 표제부에 가는 거는 의무사항이죠. 변경 등기들은 토지를 분필했다, 합필했다. 뭐 물론 우리 지적법에서는 이동 신청을 60 이내에 하시게 되면은 촉탁 등기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변경 등기는. 그 단 촉탁 등기 대상이 아닌 것만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촉탁 등기 대상이 아니다 했죠. 신규 등록 하나만. 나머지 이동 신청에 대한 변경 등기는 토지는 촉탁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원칙은 촉탁 등기로. 그 다음에 건물은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되고, 물론 의무사항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하셨다고 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해 놓으시면 되는 거지 꼭 보존 등기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의무사항 아니에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매도를 하셨어요. 저한테 파시게 되면은 언제부터 60일 이내입니까? 네?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죠, 그죠? 거기다 줄시죠. 계약 한 날로부터 60일. 그래서 첫 번째 보존 등기를 한 경우는, 아주 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한 날부터 60일 이내. 요거 시험에 자주 내니까. 그 다음에 보존 등기를 보존 등기를 계약할 당시에 아직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 뭐 건축 중이거나 아니면 또 건축 허가를 또 건축물 대장에 아직 등록이 안 됐다. 그러면 보존 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선대장 등록 후 보존 등기잖아, 그죠? 선대장 등록 후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보존 등기를 아직 안 돼 있다면은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날부터.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날. 이미 보존 등기 되어 있다면 계약 한 날 이렇게 해보시죠. 이거 시험에 꼭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은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여기서 반대급부가 있단 말은 뭐예요? 증여입니까? 매매입니까? 매매. 자, 매매는 언제부터냐? 구체적으로? 그러게 구체적으로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거기 잔금 써놓으면 됩니다. 원래 우리 잔금하고 등기 이전하고는 동시항변권이잖아요, 그죠? 네, 동시행 항변권이고, 그때부터 그러면 그거 동시행 항변권이 물론 항변권이 발생이 아니지, 발생이 끝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편무계약. 자, 쌍무계약은 뭐 교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까 매매 이런 거고, 편무는 증여, 거기다 증여. 그럼 증여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냐? 거기 혈이 발생한 날 언제예요? 혈액이 발생한 날이 준날. 거기 혈액이 발생한 날 할 때 거기는 조건하고 기한하고, 조건은 정지조건, 성취, 기한은 시기부기한. 이렇게. 아까 우리 가등기에서도 정지 또는 시기 이렇게. 그러면 증여도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면은 등기를 해가야 되겠죠. 효력이 발생한 날이니까. 시기부, 종기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아까 우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서도 본등기가 해갈 시점은 조건이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거나 또 기한이 도래하면은 이제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때는 등기 그때부터 60일이다 그러시면 돼요. 그다음에 촉탁은 관공서가 부탁해서 하는 등기죠. 부탁. 이때 이제 촉탁 등기 종류는 그 밑에 제일 밑에 보죠. 국공유부동산 처분, 시국가 재산 처분한다. 그 다음에 취득할 때 이때는 그러면 처분할 때는 의무자가 될 거고 취득할 때는 권리자가 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소멸할 때,
말소할 때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201페이지 공권력 행사 줄시죠. 이거는 주로 세금을 안 냈다든지 했을 때 체납 처분, 공매, 그 다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 외에도 변경, 경정, 처분, 하천부지 됐을 때 쭉 해서,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우리 임차권 또 우리 등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 임차권 등기가 있어요. 여기 설정하고 그냥 임차권 등기하고 어떻게 다? 설정은 우리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이 설정 등기는 언제 하느냐고는 이건 입주시. 임차권 등기는 만료시 하는 거죠. 근데 이 설정 등기는 입주시 하되 당사자 신청은. 근데 임차권 등기 요거는 만료시 하되 촉탁을 합니까? 신청합니까? 임차권 등기 자체는 촉탁 등기. 이거는 판사가 관할 등기관한테 부탁해서 하는 등기. 판사가. 그것이 만료되고 만료시고 요거는 이제 요거 만료시고 보증금 못 받은 경우, 보증금 못 받고 점유 떠나는 경우.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고 관계없는데 보증금 못 받고, 자 이렇게 봐. 보증금 못 받고 떠나는 경우. 이해됩니까? 그렇지. 명령 신청. 이거는 그 명령 신청 시. 명령 신청 시. 그래 명령은 여러분 신청해요. 임차인이 신청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신청합니다. 요 신청에 나오는 임차인이 신청한 거예요. 신청하되 임차권 등기 수리는 촉탁위에서 수리된다 이렇게 봐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나면은 책 들고 막 와요. 교수님 분명히 임차권 명령 신청되어 있는데 왜 촉탁합니까? 이렇게 이의를 신청하시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험 나오면은 분명히 그 임차권 설정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서 입주할 때 들어갈 때 설정하는 걸 설정 등기라고 합니다. 그 대신 이때는 임대인이 의무자가 되고 임차인이 권리자가 되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설정이란 말이 빠지고 그냥 임차권 등기다라는 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해서 하는 등기를 임차권 등기다 하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임차권은 만료됐는데 임차 기간은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가지고 점유 떠나버리면은 대항력이 상실돼요. 그럼 대항력 상실되면 우선 변제라든지 또는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그럼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시군 법원에다가 신청합니다. 판사한테. 그럼 시군 법원에 가서 네, 임차인입니다라는 소명 자료만 제출하면은, 소명 자료란 거는 법관에게 확정은 아니더라도 심증이 갈 정도의 자료를 소명 자료라고 그래요.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은 법관이 판단해서 이 사람 세입자 맞구나라고 판단되면은 관할 등기소인 등기관한테 임차권 등기 좀 부탁합니다라고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 자, 명령은 신청. 그렇지만 등기는 촉탁. 등기는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예. 됐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만약 이 임차인이 살고 있던 부동산 건물이 미등기 상태예요. 등기가 안 돼 있어. 보조 등기 안 돼 있으면은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보존 등기.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임차권 등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원칙은 등기관은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 지적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토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기는 등기 공무원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직권 등기를 못해요. 최소한 촉탁 있다든지 있을 때 이제 그 압류라든지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있다든지, 그다음 또 방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야 하여 신청이 있다든지, 이때는 이제 그 임차권 등기 촉탁이 들어오면은 그 당의 부동산이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다면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개설하고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 경매 신청 등기,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됐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등기 신청할 때는 뭐 서류들 필증, 그 다음에 뭐 주소, 인감 제출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그 서류 제출할 필요 없고. 그 다음 제일 밑에 우리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 동그라미 치시죠. 자,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 등기 촉탁이 들어왔을 때 수리를 각하합니까? 수리해야 됩니까? 수리해야 된다고 주시죠. 수리해야 된다고 주시죠. 시험 문제는 요걸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버려요. 수리하여야 한다. 꼭 별표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신청주 예외, 방금 말씀드린 202페이지 보존 등기. 자, 아까 방금 보존 등기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아까 할 수 있는 경우.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시,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촉탁 시, 이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경정 등기. 자, 경정은 원시적으로 일부 불일치입니다. 원시적 일부 불일치. 처음부터 전부가 불일치하면은 말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원시적 일부가 불일치.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슨 등기를 하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일부 불일치하면은 경정 등기로 하게 되고, 경정. 그렇지만 후발적으로 처음엔 일치했지만은 후발적으로 일부 죄송합니다. 일부가 불일치하면은 변경 등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시적. 그럼 처음부터 보증금을 계약서에는 5천만 원인데 계약서에는 5천만 돼 있는데 등기 기록에는 4,500 돼 있다면은 경정 등기로 해야 돼요. 이거 신청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등기관이 실수로 오기로 잘못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누락됐거나. 그 다음에 후발적 일부 불일치란 말은 처음에는 일치했어. 계약서에도 5천만 원이고 등기부상에도 5천만 원 일치하게 등기되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렸다. 보증금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변경 등기로 해야 된다. 됐죠? 전부 불일치하면 말소시켜야 돼요. 전부 불일치는 말소. 자, 그 다음에 역시 부동산 일부가 멸실되어도 변경 등기를 해야 되죠. 변경 등기 요거는 일부 멸실, 부동산이 일부 멸실되었을 때도 변경 등기를 한다. 그러나 전부 멸실 등기는 멸실 등기를 해야 된다. 전부 멸실은 멸실 등기, 일부 멸실은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뜻 다른 말로 뭐죠? 두 자로 뜻, 그 깊은 뜻, 떡이 아니고 뜻. 두 자로는 뭐예요? 두 글자로. 아까 했어요. 대지권의 취지, 뜻 했죠? 예? 취지. 그 시험에 취지라고 나오든 뜻이라고 나오든 같은 말로 이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거기 대지권이라 뜻, 그 대지권이란 뜻 취지는 어디에 했죠? 토지 등기 기록입니까? 건물 등기 기록이었어요. 토지 등기 기록에 어디? 갑구, 을구. 갑구에 할 수도 있고 을구에 할 수도 있고. 대지권이 소유권 대지권이면은 갑구에, 소유권 이외에 걸리면은 을구에. 알겠죠? 아까 대지권의 취지는 직권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되
토지 등기 기록에 각 해당구 상란에 각 해당구 상란 됐죠? 거기다 써놓기 바랍니다. 각 해당구 토지라고 써놓으시고 토지라고 써놓으시고 토지 기록 토지 등기 기록 각 해당구 상란에 꼭 이거 그러니까 토지 등기 기록 각 해당구 상란에 이렇게 각 해당구 상란에 소유권 대지권이면은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대지권일 때는 을구에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대지권 건물 등기 기록에 있는 권리하고 토지 등기 기록에 있는 권리하고는 순서는 접수 번호로 봐야 되지 순위 번호 보면 안 되겠잖아요. 그가 다른 저 등기 기록이 다른데 뭐 그것도 시험에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추가적 공동저당 뜻 그다음에 토지 안에서만 별도 등기 있다는 뜻 그다음에 말소회복 등기 거기 등기관이 이때 우리 말소회복은 거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일부 말소회복과 전부 말소회복입니까? 나중 뒤에 나옵니다.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라고 일부 말소회복은 뭐 부기등기로 한다 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 자 지역권은 승역지 지역권이 있고 요역지가 있는데 여기서 직권으로 하는 거는 승역지 지역권입니까? 요역지 지역권입니까? 요역지 우리 복도 땅이 남의 땅이고 우리 요 강의실이 우리 땅이다. 근데 우리 땅이 맹지거나 뭐 또 수로가 없다면은 또 복도 땅 소유자하고 계약해서 약정 통행권으로서 우리 한 필지 전부를 위하여 승역지 일부에다가 통행이나 인수 이런 것을 목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땅을 요역지, 저쪽 땅 승역지. 우리가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우리가 권리자. 우리가 지역권자잖아요. 권리자고 저쪽 땅 소유자가 의무자. 그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고 우리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가 되어서 당사자 신청합니다. 그래서 승역지 토지등기부 을구에 승역지 즉 남의 땅 저쪽 복도 땅 소유자의 등기 기록 을구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권리자라 이름이 들어가고 저쪽이 의무자라는 이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역지 등기부 우리 토지 등기 기록의 을구에는 통행이만 통행 인수만 인수라는 그 뜻을 등기 공무원이 직권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나중에 수용이 됐다. 그러면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하필할 수 있어 없어요? 복도 땅 주인은 복도 땅 소유자가 우리 지역권 설정했잖아요. 지역권 설정되어 있잖아. 이때는 복도 땅 주인이 자기 옆에 땅 사들 해가지고 하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는 옆에 땅 사가 마음대로 하필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다음 수용됐을 때 요역지 우리 길 이게 수용됐다. 이때 지역권은 놔둬야 되죠. 그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다녀야 되니까. 요역지. 그러나 승역지 지역권이 수용됐다면 그는 직권 말소시켜도 돼요. 그거는 하필도 되고 직권 말소도 수용됐을 때 직권 말소도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요역지 요놈은 그래도 요역지 이거는 하필도 안 되고 또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 이거는 직권 말소도 못 시킨다. 아셨죠? 나중에 시험에 또 대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말소 등기들 꼭 여러분 한번 쭉 보죠. 말소, 관할 위반, 사건이 아닐 것,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의 모든 등기들 양립할 수 없는 것. 그 다음 판매권 행사. 여기 판매권 행사 몇 년입니까? 5년.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들. 요거 5번 또는 아주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시험에 한 번씩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수용 이전 소유권 등기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거는 말소 직권 말소 못한다.
근데 수용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들은 직권 말소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수용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보상금 지급 시가 물건면 이런 거예요. 보상금 지급하는 순간에 소유권은 넘어가 버려요. 등기 안 해도. 이랬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딱 입금되는 순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시행자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이해했습니까? 등기 안 해도. 딱 그렇지만은 기업 현대건설이 매입했던 동구가 매입했던 대구광시가 매입했던 여러분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상금 딱 이전 등기 안 해도 이미 기업자라든지 또 우리 대구광역시로 소유권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보상금 딱 통장 입금되는 순간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소유자 바뀐 거는 직권으로 말소시켜 봅니까? 놔둡니까 이거? 여러분 여러분 소유권 취득하기 이전에 이전 등기들. 옛날에 소유자 옛날 몇 번 바뀌었어 소유자. 여러분 현재 소유자로 돼 있는데 이게 수용됐어요. 이때 그 전에 소유자들은 직권 말소시켜 안 시켜요? 안 시켜 놔둬요. 근데 여러분 성함 이후에 이전 등기되는 거는 직권 말소예요. 왜냐하면 대구광역시가 수용했거나 현대건설이 수용했는데 이걸 저 앞으로 등기 넘겨 놓은 거 있다면은 여러분 보상금 딱 지급 통장 입금된 이후에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팔아먹는데 저 앞으로 등기 넘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전부 직권 말소 시켜버립니다. 이랬습니까? 그 대신에 단 하나 말소 못 시키는 게 있어요. 다 뭐냐? 자, 요거 하나 시험에. 그러면 수용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수용 이후, 즉 여기서 이후란 말은 보상금 지급 이후입니다. 보상금 지급 받으신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는 거는 직권 말소 못 시킨다. 자, 말소시킨다. 그런데 단 말소 못 시키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요거 수용 전에 상속 개시로 인한, 자 수용 전에 상속 개시로 인한 상속 이전 등기, 요거는 직권 말소 못함. 요거는 직권 말소 못함.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이거 보상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으신 거예요? 손자가 받은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수용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 했어요. 그러면 수용하기 전에 사망했어. 사망. 상속 개시란 말 사망이거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용되기 이전에 돌아가신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이걸 상속인 앞으로 상속 이전 등기를 해놨어요. 이게 즉 손자 앞으로 등기됐다. 상속인 뭐 손자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누가 관계 없는데 일단 이해는 해놓으십시오. 이거는 직권 말소 못 시킨다. 그러면 이 사례는 뭐냐면은 보상금을 돌아가신 분이 보상금 받은 게 아니라 자식들이 받은 거예요. 이게. 상속인들이 보상금 받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상속인들이 보상금 받았으니까 이거는 상속인 앞으로 등기 이전해야 돼요, 안 했대요? 아니 여러분이 보상금 받으셨다면은 예? 아니 현대건설이나 뭐 무슨 주택회사나 또 대구광역시로 등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상금 다 받았잖아요. 원래는 할아버지 명의에서 여러분 성함으로 이전 등기 넘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상속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상속 이전 등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물론 6개월 이내에 안 하면은 저게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그렇지만은 뭐 부과되든 말든 뭐 일단 그동안 상속 등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한참 안 했거든요. 그러면 상속 등기를 이제 안 한 상태에서 수용이 됐단 말입니다. 보상금은 여러분 성함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입금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 상속 등기로 여러분이 신청 원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상속됐다 가정했을 때 등기 넘겨 와야 돼요. 근데 안 해오셨어요. 지금 안 해오신 상태에서 수용이 됐을 때 보상금은 여러분 받게 됩니다. 이게 따라서 이거는 상속 이전 등기 해놓은 거는 직권 말소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함으로 등기가 안 되는 것도 사업 시행자가 이거 시험에 이거는 기업자가 상속인을 대위해서 대위 신청 가능하다라고도 시험에 대비해놔야 돼요. 사업 시행자 또는 기업자가 여러분을 대위해서 상속인을 대위해서라도 상속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요. 이해됩니까?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거 시험에 꼭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수용되기 전에 상속 개시됐다 이 말은 보상금 받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상속인들이 원칙은 상속인들이 상속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상속 이전 등기 안 된 상태에서 수용이 돼 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기업자가 상속인들을 대위해서라도 이전 등기 넘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또 여러분이 원래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속 등기로 넘겨야 돼요. 이게 넘겨야 되는데 안 넘겨놓은 것은 나중에 수용된 이후에, 즉 보상금 지급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된 거는, 상속 이전 등기된 거는 직권말소 못 시킨다. 오히려 안 된 것도 기업자가 대위해서라도 상속인 앞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기업자 앞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지만 만약 시험 문제에 수용 후, 자 이제 수용 전인지 수용 후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수용 후 상속 개시됐다 이렇게 출제했다. 요거 여기 전이, 요건 전이지만은 만약에 수용 후 상속 개시됐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전 등기된 건 요거는 놔둬야 돼요. 직권말소 못 시킵니까? 직권말소 시킬 수 있죠. 수용 후 상속 개시됐다 이렇게. 그럼 수용 후 상속 개시됐다 말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미 보상금 받으시고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랬습니까?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보상금 받으신 거는 상속 재산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업자나 대구광역시로 등기 넘어갈 건데 상속인 여러분들이 해놓으신 거는 상속 재산 아닌데 해놓으셨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린 겁니다. 이거 지문에 잘 보시고, 자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수용 이전 거든 이후 거든 다 직권 말소시킬 수 있어요. 이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하지만 소유권 근데 단 하나 소유권 이외 중에 하나 말소 못 시키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요역지 지역권 알겠죠? 예, 요역지 지역권도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 요역지의 지역권 요거는 직권 말소 못 시킨다. 요것도 하나. 예, 하필도 안 되고 요역지의 지역권은 이것도 직권 말소 못 한다. 수용됐다 하더라도 직권 말소 못 한다. 그러면 시험에 직권 말소 시킬 수 있는 것과 말소 못 시키는 것 이렇게 나오면은 수용해서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뭐 이 자유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전 거든 이후 거든 전부 요역지의 지역권 빼고는 직권으로 다 말소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다. 됐죠? 요역지 지역권 빼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전후 관계없이 직권 말소. 그렇지만은 소유권은 달라요. 즉 수용되기 이전의 소유권 이전 등기들은 직권 말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놔두고 그 다음에 수용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시킨다. 단 하나 수용되기 전에 사망하신 상속재산으로 상속 이전 등기 넘겨놓은 거는 그는 직권 말소 못 시킨다. 따라서 이거는 안 된 것도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가 대위해서라도 상속인을 대위해서 상속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렇지만 수용된 후에 상속 개시, 수용 이후에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상속 이전 등기되어 있다면은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시켜 버린다. 됐죠? 꼭 좀 이해하시고. 다음에 말소에서 뭐 거기 6번에 말소 등기 시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다. 6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예요? 6번은 전세권의 저당권, 전세권의 저당권이라든지 전전세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을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받았었다. 그러면 저희 아파트에 저 아파트에다가 여러분이 을구 전세권 설정해놨어요. 7천만 원에 설정 등기 해놓으시고 저희 아파트 사용 수익 하십니다. 하시다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보증금 7천만 원을 담보를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빌려 썼습니다. 이거 부기 등기로 해놨겠죠, 그죠? 이때 여러분들이 전세권 설정 말소를 신청 들어하셨다. 그러면 그 은행에 여러분 대출 받으신 저당권은 그 대출금 갚아야 전세권도 말소됩니까? 안 갚아도 말소됩니까? 갚아야 말소 신청 받아줍니다. 이거 이랬습니까? 고로 은행에 여러분 대출 받으신 전세 보증금을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 받으신 그 대출금을 갚았다는 전제 하에서 전세권 말소를 받아주지, 그거 말소 대출 안 갚으면은 전세권 말소 안 받아줍니다. 고로 그 서류가 첨부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여러분의 전세권 말소 시 제3자의 권리인 은행의 저당권은 당사자가 여기 직권으로 등기관이 말소시켜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전세권 말소 신청은 직권 말소예요, 당사자 신청이에요, 단독 말소예요? 아니,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권, 저희 아파트에 을구에 여러분 명의로 전세권 설정되어 있잖아요. 돼 있다고 가정하고 이걸 여러분 은행에 대출을 담보를 하셔서 받았다가 나중에 전세 대출금을 갚았고 담보대출 갚으시고 그 다음에 기한이 끝나가지고 이제 전세권도 말소 신청 들어왔어요. 이때 신청이지 직권 말소가 아니죠. 이 전세권 자체는, 여러분 명의로 된 전세권은, 즉 제가 말소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아파트 주인이 말소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인 여러분이 말소 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아니지, 말소 권리자. 항상 등기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권리자가. 그러면 설정할 때는 여러분 입주하실 때, 전세 들어오실 때는 제가 설정 의무자가 되고 여러분이 전세권 설정 권리자가 됩니다. 이때 설정비는 여러분 부담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은행에 대출 받으실 때는 은행 저당권자가 권리자이기 때문에 설정비 부담해야 되고 여러분이 부담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말소시킬 때는 또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되고, 또 전세권 말소시킬 때도 제가 말소비 부담해야 됩니다. 말소 권리자니까. 됐죠? 이렇게 등기 비용은 원칙은 항상 우리 설정하든 말소를 하든 권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항상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 그걸 보고. 자, 됐습니다. 그다음 등기 신청은 뭐 여러분 쭉 한번 뭐 넘어가시고 204페이지 의사능력, 행위능력 뭐인데, 우리 의사능력이 완전하면 뭐 당연히 우리 행위능력자가 되고, 그렇지만 의사능력이 좀 미비한 자는 제한능력자를 하죠, 그죠? 제한능력자, 제한. 옛날에는 뭐라 했죠? 행위 무능력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용어가 적절치 않죠. 왜냐? 미성년자도 동의 얻어가 법률행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피한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 하면은 뭐 질병이나 노령이나 사고나 이런 등의 원인에 의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 지금은 피한정 후견인. 한정이란 말은 똑같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자는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럼 제가 교통사고로 뇌를 다쳤고 정신연령이 한 8살 나이에요. 여러분 만나가 딱지치기 하자 합니다. 저는 뭐 선고받아야 돼요? 네? 저는 법원에 가서 뭐 선고받아야 돼요? 피한정 후견 선고받아야 돼요? 피성년 후견 선고. 지금 정신연령이 한 8살 나이 정신연령이에요, 제가.
아니죠. 피한정. 8살 정도 되면은 의사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8살부터 막. 그죠? 완전히 거의 식물인간이 됐어요, 제가. 의식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피성년 후견 선고받아야 되지. 옛날로 하면 금치산자잖아요. 옛날에 금치산자였고,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그죠?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 이제 등기 신청은, 자, 등기 신청 적격 205페이지. 적격자는, 자, 의사 무능력자인 식물인간도 적격자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목숨만 붙어 있으면 돼요. 숨 쉬면 돼요, 숨만. 그러면 숨 쉬는 자는 다 적격자가 된다, 여러분. 근데 숨 쉬도 태아는 돼야 안 돼, 태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권리능력이 이제 출생해야 권리능력을 인정해지죠. 근데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민법상 보험 수익자에서 우리 태아보험을 넣었을 때 태아가 출생해야 보험금 타느냐, 아니면 태아인 동안에도 보험금 수령할 수 있느냐, 있다고 얼마 전에 판결 났습니다. 보험금 수령이 야가 이제 태아인 중에도 보험계약 이제 성립 효력 발생은 1회분 보험료 딱 내는 순간에 개시되기 때문에 뱃속에는 태아도 이상이 생겼다면은 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 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등기법상 등기 명의는 될 수 없다. 자, 그걸 보시면은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전부 되는데, 거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설립등기 X, 설립등기 안 된 경우. 설립등기를 우리 법인은 하면은 정식적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했고, 설립등기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이때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재산 소유 형태는 공유입니까? 합유입니까? 총유입니까? 총유. 거기다가 총유라서 3번은 총유. 알겠죠? 그게 사단 동그라미, 사단에다가 총유, 재단은 단독. 이 재단법인은 설립 등기를 했든 안 했든 그 대신에 설립 등기를 하면은 권리능력을 취득했고, 설립 등기를 안 하면은 아직 권리능력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이 재단의 재산은 단독 소유예요. 재단은 단독이니까. 그렇지만은 사단은 혼자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총유에 들어간다. 총유. 그래 종중재산이라든지 종중의 재산, 말불합해, 불합해 재산, 동민의 재산, 이런 거는 우리 부동산이 있다면은, 또 동산이 있다면은 그건 총유죠. 그죠? 예? 민법상 총유. 예, 총유로 보면 되고. 자,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이런 것들은 우리 총유로 보고, 태아, 정지조건설, 해조건설인데 현재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정지조건설이에요, 해조건설이냐? 원칙은 정지. 그럼 우리 태아도 태아인 동안에는 정지시켜놨어요. 정지. 그 대신 살아서 출생하면은 소급해서 인정하자는 것이 정지조건설이고, 해지조건설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 권리인가 인정해주자. 그 대신에 사산, 죽어서 태어나면은 박탈시키자라고 하는 게 해제조건설인데,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방금 보험금 수령은 정지입니까? 해제입니까? 해제택이지, 그죠? 이미 벌써 그때 받아보잖아. 그죠? 예. 자, 민법상 조합. X 하죠, X. 태아도 X. 부정되는 경우니까, 그 부정 동그라미 치면 되네요. 자, 그 등기 신청 적격자. 거기 등기 신청 적격자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자, 요거, 등기 신청 적격자. 등기 신청 적격자란 말은 같은 표현으로는 등기 명인. 등기부상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나 없나 이래 봐요. 그럼 방금 권리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등기 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찰도 되고요. 종중회 뭐 됩니다. 마을 불합회, 율하동, 동민회, 부녀회 가능합니다. 근데 율하동으로는 등기돼 안 돼요. 안 되죠. 예, 우리 동구로는 등기돼요. 동구 803 저기 뭐 동구 제사에다가 하면 동구로 등기됩니다.
시군구까지 등기됩니다. 그렇지만 읍면 리동은 등기 명인이 될 수 없어요. 자, 일단 그러면 태아 X 민법상 조합명. 여기서 민법상 조합이라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동업임, 동업자들 우리끼리 조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이 있을 때 이때는 조합 명의로 등기 안 됩니다. 그렇지만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 조합들은 명칭은 조합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체는 법인입니다. 그건 법인 단독 소유고, 그러나 우리 여기서 조합이란 것은 우리끼리 무슨 영농조합이라든지 뭐 참여조합이라든지 이런 또는 뭐 공인중개사 수험생 조합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돈 내가 땅 사놨다, 이거는 등기가 명의로 유라 뭐 종교사 조합은 이렇게 등기 안 해줍니다. 그냥 전원 명의로 등기해야 되지 우리 조합 명의로는 등기 안 해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학교명. 무슨 대학교, 무슨 고등학교로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재단법인으로 등기됩니다. 협성재단, 무슨 재단, 무슨 재단, 재단으로 등기되고, 그 다음 읍면 리동도 X 안 되고, 해서 쭉 해서 그렇지만 읍면 리동으로는 등기 안 되지만은 동리, 그 동안 권리능력 없는 사단 써놓죠.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할 때는 아까 유라동 주민회, 유라동 부녀회, 유라동 청년회 이런 명의로 부동산이 있다면은 등기해줘야 안 해줘요? 해준다. 그래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명의로 등기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말은 구체적으로는 이미 이사, 감사, 대표, 죽 다 기관도 구성하고 정관도 작성돼 있고 기관도 구성돼 있고 해야 권리 없는 사단으로 보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조합으로 봐야 돼요. 그냥 2명 이상 뭐 어떤 목적으로 단체 조직해 놨다면 그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정식으로 설립 등기는 안 했지만은 정관도 만들어 놓고 발기인들 중에 이사, 대표이사, 감사, 기관 모두 구성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 명의로 등기다. 그 다음에 요거 경주 최씨 무슨 공파, 무슨 공파 이거 등기돼야 안 돼요? 돼요. 됩니다. 이게 무슨 명이냐? 종중명이다. 종중. 아시겠죠? 자, 시험 문제 사례 문제 나오면은 자, 무슨 대학교로 무슨 고등학교로는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학교 명의로는 등기 안 된다. 그 다음에 태아명 안 되고. 그렇지만 경주 최씨의 무슨 공파로는 이거는 종중명이에요. 이게 종중. 이게 종중명인데 종중명이니까 종중명으로 등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됐죠? 예, 사례 문제 나왔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당사자 문제는 뭐 권리자, 의무자 요건데 오늘 이거 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등기 좀 더 할게요. 한 5분만 더 할게요. 자, 실체법상 하고 실체법 하면은 무슨 법이에요? 실체법하고 절차법하고 실체법 하면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법 중에 민법이고 절차법은 등기법. 지금 여러분 1차 시험에 공부한 민법이 실체법이에요. 그 다음 등기법 이거는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등기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실체법에는 주로 뭐에 관한 내용들이었죠? 조문에 권리 의무 그래, 누구의 권리고 누구 의무다? 매도인은 대금 지급 의무, 매수자는 등기 의무. 반대로 매수자는 등기 권리, 매도인은 이전 등기 의무. 이렇게 대금 지급 의무, 매수자는. 또 전세권 계약하면 전세권자는 등기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는 의무자가 되고요. 또 보증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라든지 이런 것처럼 민법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등기 안 남겨주거나 설정 등기 안 해주거나 하면 절차법이 민사소송법이에요. 그럼 등기법은 실체법은 권리를 실현하고,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 안 해가시면은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하시려면 이전 등기 해가셔야 되는 겁니다. 또 전세권도 계약서는 써놨는데 입주까지 했고 사용 수익은 하고 있지만은 설정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이거. 그럼 설정 등기 안 돼 있으면은 전세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세권인 요식행위로서 효력이 없어요. 그거예요. 그렇지만 임차 계약이라 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임대차 계약으로는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이걸 요식행위가 무효인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불요식행위로는 전환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들어봐서 안 들어봤어요? 무효행위 전환 들어봤죠? 엄수표로 발행했지만 엄수표 효력이 없으면 뭐로 효력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 엄을 발행해 드렸는데 돈 1,000만 원 외상으로 물건 사면서 그때 엄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어요. 예? 발행 장소가 없어요. 발행 장소가 없어. 그럼 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엄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뭐로 효력이 있어요? 종이 쪼가리 받아놓은 거. 제가 약속음 하나 써드렸는데 발행 장소가 있어야 되는 발행 장소가 거기 빠졌더란 말이에요. 종이 쪼가리에. 그러면 차용증이죠. 그렇죠? 차용증은 불요식행위예요. 그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랬습니까? 이런 걸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전세권은 요식행위인데 설정 등기 해놔야 되는데 설정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은 전세권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으로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무효행위 전환이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 법이 적용돼요. 자, 근데 등기 안 해줘 이거. 매도인 또 등기 안 해주고 그러면 소송에서 권리가 충돌, 권리 충돌 해결, 이 충돌 해결을 위한 해결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 절차법이에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그러면 등기 안 해주면은 민사소송에서 소송 이행의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등기해 가시면 되고 또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방금 매매로 인해서 이전 등기 해 가셔야 등기법에 하여 등기해 가셔야 소유권을 취득하시고 또 등기 안 해드리면은 민사소송에서 판결 받아가지고 등기해 가셔야 되는 게 이게 절차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 보통 실체법상 권리와 의무 관계나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관계는 대체로 일치해요. 왜서 아까 전세 매매 계약일 때 제가 매도자로서 의무자가 되고 여러분 권리자입니다. 또 신청서 등기법상 절차에도 권리자란에는 여러분 성함 들어가고 의무자란에는 저 이름 들어가야 돼요. 이랬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건물이 갑의 건물인데 을식이 요놈이 허위 보존 등기했어. 허위 보존 등기를 했거나 아니면 모두 생략 등기로서 모두 생략 등기가 되었고 등기된 상태다. 허위로 보존이 됐거나 모두 생략 등기다. 이럴 때는 양도 사실 아까 갑이 양도 사실 부인하면 이 모두 생략 등기는 추정력이 깨진다 했어. 양도 사실 부인 안 했으면 그대로 인정되는데 양도 사실을 갑이 부인했고 입증 못했다면은 추정력이 깨지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보존기 을 앞으로 이 보존기 돼 있는데 이 보존기는 말소를 시켜야 되거든. 그럼 이 보존기 말소를 시킬 때 갑이 실체법상은 누가 권리자예요? 실체법상은 이게 갑의 건물 아닙니까? 갑의 건물인데 첫 번째는 모두 생략 등기는 원칙은 유효한데 야가 양도 사실을 부인했다. 양도를 부인했고 야가 양수 사실을 입증 못했다면은 지금 등기는 지금 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요. 원래는 등기 을의 소유로 추정하잖아요.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존 등기가. 근데 이 등기가 을이 허위 보존기 한 거예요. 이게 허위 보존기 되어 있다면은 이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보존기를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말소를 시킴에 있어서 실체법상은 즉 민법상은 갑이 실질 소유자니까 갑이 말소 권리자가 돼요. 말소시키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을식이 보고. 그 다음에 을이 의무자예요. 이게 실체법상은 민법상은. 그러나 등기인 절차상은 갑이
권리자고 의리 의무자다 하면 맞아 틀려요? 그럼 의리 권리자고 갑이 의무자다. 맞아요. 이 보존등기, 이 을식이 앞으로 되는 이 보존등기가 이 보존등기예요. 을식이 앞으로 되는 이 보존등기가 허위 보존등기일 때에 갑이 진정한 소유자고 갑이 을이 허위 보존등기 해놨을 때는 이거는 자 실체법상은 갑이 말소 권리자가 되고 을이 말소 시켜줘야 될 의무자예요. 그렇지만 절차상은요 이 보존등기는 을식이 혼자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시험 문제에 절차상도 갑이 권리자고 을이 의무자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이거 이전 등기 같으면 만약에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 넘어갔다면요 이전 등기로 넘어갔다면은 갑이 말소 권리자고 을이 말소 의무자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전 등기입니까? 보존 등기입니까?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도 단독 신청입니다. 신청도 단독 신청이고 말소도 단독 말소예요. 그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문제를 낼 때 이걸 함정놀이입니다. 즉 절차상 이 보존 등기 즉 허위 보존 등기 을식이 앞으로 되어 있는 이 허위 보존 등기를 말소 신청함에 있어서 갑이 말소 권리자이고 을이 말소 의무자이다 하면 X 틀렸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보존 등기 말소는 신청도 단독 신청, 말소도 단독 신청임을 알고 있나 없나 테스트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하고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대체로 일치해요, 아니에요? 대체로 일치해요. 아까 여러분하고 전세 계약해 봅시다. 제가 전세권 설정자고 여러분 전세권자예요. 이때는 실체법상 즉 민법상 전세 계약기에 있어서 제가 설정해드릴 의무자고 여러분 설정해달라 할 수 있는 권리자예요. 그 다음 등기법상 신청하러 갈 때도 등기소에 신청서 작성할 때도 의무자란에는 저 이름 들어가고 권리자란에 여러분 이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존등기 허위 보존등기 된 거라든지 아까 추징력이 깨진 거라면은 이 을식이 앞으로 된 이 등기 보존등기 모두 생략 등기든 허위 보존등기 했든 이걸 말소 신청함에 있어서는 실체법상은 갑이 말소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예요. 을이 의무자예요. 그렇지만 절차상은 갑식이가 권리자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청할 때는 등기 절차상에 신청할 때는 을만이 신청권자로서 말소 신청권자가 되는 거지 갑식이는 여기에 의무자도 아니에요. 권리자도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 네.